네, 목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곡소리도 이런 곡소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네. 어제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8.3이었고 네. 시장이 예상한 거는 8%였습니다. 네. 0.3%포인트 차이잖아요. 예, 예. 7월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8.5였는데 7월보다는 낮았지만 네. 이게 시장의 예상치를 0.3%포인트 웃돌았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큰 충격을 줄 만한 그런 수치인가? 예. 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예. 의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큰 숫자인가? 근데 이 내막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 근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거에 좀 더 착목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중요한 원인입니다. 예. 코어 CPI라고 하는데 이제 핵심적인 CPI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보면은 에너지라든가 식량처럼 소비자들의 심리하고는 관계없이 공급 측 요인이 반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생각을 읽어내기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 에너지하고 식량을 빼고 직접 소비자들이 그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구매하는 것들만 따로 집계하는 게 요 근원 CPI인데 이게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0.3이 아니라 0.3% 오를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0.6%가 올랐다는 건데요. 예. 이게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양상이 전면적으로 다 같이 올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보통 이 지금 말하는 그 근원 CPI가 중요한 이유는 비용 요인보다도 이 소비자들의 심리 부분이 어떠냐를 파악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제로 물가보다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심리적인 충격이 더 크면 예. 이게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 그렇죠. 있다. 기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소비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요 그 근원 CPI가 보통 보면은 상품 부분이 있고 서비스 부분이 있는데 보통 예. 하나씩 올랐다 이렇게 번갈아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엔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특히 서비스 부분이 중요한데 예. 이 CPI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거예요. 요게 한 40% 차지하는데 이게 0.7%가 오른 거예요, 한 달 예. 사이에. 그럼 연으로 따지면 한 6.2% 이렇게 오른 거니까 예.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이미 인플레이션 심리가 지금 에너지 가격은 한 5%가 내렸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근원 CPI가 올랐다는 얘기는 이미 그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불이 붙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그 에너지 값이 떨어지거나 식량 값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체 내로 인플레이션이 동력이 생겨버린 거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기관들이나 투자자들이나 굉장한 충격을 받고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8.3%라는 숫자는 별거 아닌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근원 CPI의 그 양상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랐고 에너지 그 상품이고 그 서비스고 할 것 없이 다 올랐다. 의료비, 교육비도 다 올랐어요. 이게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시장은 뭐 나스닥의 경우는 5% 이상 예. 하락했고, 예. 근데 오늘 새벽에 전해진 증시로는 또 반발 매수세 때문에 소폭 올랐어요. 근데 예, 이게 예. 어제가 과폭락이어서 살짝 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건지 아니면 시장이 좀 충격을 극복하고 하루 만에 안정을 찾은 건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예측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예. 지금 이 충격은 상당히 커요. 이 근원 CPI가 준 충격은 이거는 그 미국 연준이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 연준이 그 비용 그 인플레이션의 비용 부분에 개입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아까 말한 대로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를 갖다가 잡는 게 주 목적인데 여기에 지금 빨간불이 켜졌으니까 그 연준은 틀림없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 물가 정점이다라고 하는 그런 낙관적인 예상이 있는데 지금 예. 그 얘기가 쑥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증시에 대한 충격은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에 연준이 무시할 수준이 아닌 근원 네.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에 또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하잖아요. 네. 그동안의 시장의 예상은 0.75%포인트. 물론 이것도 자이언트 스텝 굉장히 큰 충격이지만 요거를 넘어서 울트라까지 등장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게 좀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예, 보세요? 요 재미있는 얘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예. 이를테면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 재미있는 말을 하는데 그냥 확 50%로 0.5%로 하든가 아니면 1%확 올려라. 0.75%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지금 확 올려야 됐다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노무라 증권 같은 데서도 이번에 다음 주죠. 예. 1% 인상이 아마 그 분명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내놨고 그 시카고 선물 시장이 있어요. 여기서 기준금리 그 선물 시장 예측에서는
지금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없었어요. 그 울트라 스텝 1%가 오를 거다라고 하는 게. 근데 지금 보니까는 30%, 40% 정도의 의견이 요번에 1% 올릴 것이다. 이런 의견이 아주 크게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니까 연준이 또 이를 유심히 지켜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 과거에 뭐 1%포인트 이렇게 100bp가 오른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1994년부터 이제 기준금리 예상치를 얘기한 게 94년부터인데 예. 1%를 한 번에 올린 적은 그 이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시장의 충격이 또 클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0.5를 올리던가 2를 올리던가라고 이제 조언을 했다고 예.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2를 올리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는 확실하게 2를 올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안정이 되겠네라는 안정감을 줄 가능성은 혹시 없는 겁니까? 그것보다도 안정감 물론 줄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인플레 부분도 중요하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연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9월 다음 주는 그렇다 치고. 예. 참 지난 그 격세지감인데 바로 한 6월만 하더라도 연준에서 대충 얘기했던 거는 올해 말에 한 3.6% 정도로 끝날 거다. 예. 금리 소장님도 인상이. 그때 그렇게 전망을 좀 예, 그 당시 시장 전해주셨었고. 예상들이 대충 예,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4%는 거의 기정사실이고 기정사실입니까? 예, 4% 예, 연말 그러니까 지금 11월에 한 번 더 있고 12월에 한 번 더 있어요. 다음 주 말고. 예. 이때 이걸 거치면 4%가 될 거라는 건 거의 지금 기정사실 분위기고요. 지금 많이 예측하는 사람들은 4.5%. 심지어 내년 초에는 내년 예. 2월에는 4.75%, 5%까지 육박할 거다 이렇게 보는 기관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미국 금리가 2.5%잖아요. 예, 예. 이번에 그러면은 만약에 1%포인트의 울트라 스텝을 밟고 나서 그 예. 다음에 또 한 번 1%포인트를 밟아야 예, 예. 그렇게 되는 게 4.5가 아니고 되는 거잖아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예. 요번에 그러니까 원래 처음 사람들 예측한 건 요번에 0.75, 그 다음에 5%, 죄송해요. 0.5, 0.25 해가지고 4%에 도달했다는 게 기존 예상이었는데 예, 예. 지금 많이 나오는 예상은 요번에 1%, 그 다음에 죄송해요. 그 다음에 0.5%, 예. 그 다음에 또 0.5%, 그리고 내년 2월에 또 있는데 내년 2월에도 한 0.25%더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4.75%가 되죠. 어제 환율 시장의 충격도 상당했거든요. 예. 지금 1,400원을 정말 뚫을 기세인데 상방이 어디까지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1,400원을 뚫는 거는 지금 뭐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고요. 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한선을 말하는 게 무의미한 게요. 달러가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어제 그 CPI의 충격이나 금융 쪽에 이 굉장한 불확실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핫머니, 그러니까 아주 단기성 자금의 유동이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뭐 1,450원이 될지 1,500원이 될지 지금 어떤 그 환율 상한선을 얘기하는 건 큰 의미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불안하시죠? 그럼 너무 불안합니다. 지금 불안하다뿐만이 아니고 뭐 라면 오른다고 하지, 우유 예. 오른다고 하지, 뭐 줄줄이 다 막 과자까지 올라가지고 장보기도 너무 힘들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물가가 이렇게 올리면은 우리 한은에서도 예. 금리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이제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다음 달에 또 한은도 금통위를 여는데 그러면은 그 우리가 지난달에 그 한은 총재의 발언을 전하면서 한 0.25%포인트씩 점진적 인상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예, 예. 만약에 미국이 울트라 스텝을 밟으면 예. 우리도 10월에 0.25가 아니라 0.5를 밟을 수도 있는 겁니까? 지난번 8월에 그 하는 그 저기 금통위 그 이사록을 보게 되면은 예. 분위기가 굉장히 강경합니다. 지금 인플레 잡아야 된다, 세게 나가야 된다라는 분들이 대다수였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보다 더 큰 기조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국내 그 기관들이 예측하는 바로는 한 두 군데에서 예측이 나왔는데 처음에 연말 기준금리가 3% 갈 것이다 예측했던 분들은 지금 3.25까지 올렸고 그다음에 2.75로 갈 것이다라고 한 분들도 3%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기조가 이렇게 됐으니까 한국은행도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환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물가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더 세게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가계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채 문제 얘기해 주시니까 금리가 오르면은 결국에는 뭐 주담대는 물론이고 신용대출 뭐 여러 가지 대출을 끼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허덕이고 있고 예.
지난 시간이었던가요? 190만 명이 지금 벼랑 끝에 몰려 예, 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상황을 정부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을 거고 맞습니다. 뭔가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할 텐데 예. 이런 게 제대로 갖춰져 있나가 궁금하고 만약에 예. 안 갖춰져 있다면 예.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되는가 이런 좀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딜레마 하나는 지적을 해야 되겠죠. 예.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연준이 4%를 훌쩍 넘는 식으로 내년 초까지 간다면은 예. 우리나라가 올릴 수 있는 여력이라고 하는 게 3.5% 이상 올리기는 힘들 거예요. 아무리 많이 나간다 하더라도. 그럼 1% 정도의 금리 역전이 벌어지는데 지금같이 국제 그 자금 시장이 아주 불안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숫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올리기도 힘든 상황인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전부 다 피해를 보니까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금리 정책은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어깨에 똑같은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 되는데 예. 상대적으로 더 피해를 보는 사람, 더 힘든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우리가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환율도 그렇고 그다음에 물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재정 정책에서 그 믹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한 것도요. 예. 연준에서는 한창 지금 금리를 올리는 상황인데 교과세대로 하면은 재정을 긴축을 해야 되지만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대규모 재정 확장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이단적인 어떤 정책 믹스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부분과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부분이 어디냐에 대해서 재정 부분 할 수 있습니다. 라면 얘기만 할게요. 예. 지금 라면값 올라서 걱정이죠. 네. 라면값 오르는 큰 이유는 팜유거든요. 아. 라면을 튀길 때 야자유에 튀깁니다. 예. 근데 지금 그게 인도네시아에서 이걸 갖다 보호무역 조치라고 해서 크게 오르고 있는데 그렇죠. 물가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감하게 보조금을 준다든가 중요한 핵심 물품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준다든가 외교 정책을 한다든가 해서 아주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포함해서 이 금리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네. 지금 이렇게 시장을 좀 분석하고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또 열리니까 이 부분이 결정이 되면은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맞습니다. 다음 주에 또 결정적이죠. 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일의 남자 홍기민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